활동하시는 혜인님이 스테이크 하는 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는 그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 스테이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고기 고르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어링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숙성을 하는 방법, 소금 간은 언제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주의할 점과 함께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크 고기 고르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스테이크는 거새우가 사용하는 근육의 활동량과 반비례하게 되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가 상대적으로 이제 덜 사용하는 부위를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스테이크 부위로 활용하게 되는데, 등심과 안심, 이 부위가 가장 이성적인 부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등심은 한 쌍의 길고 부드러운 근육으로 소의 목에서 엉덩이까지 쭉 뻗어 있는 그 한 쌍의 근육 덩어리가 되겠고, 안심은 이보다 그 짧은 한 쌍의 근육으로 부위가 작고 지방이 적으면서도 소가 가지고 있는 부위 중에서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가격은 가장 비싼 부위가 되겠습니다. 사실 소고기의 맛은 마블링이라 불리는 지방의 맛입니다. 지방이 없는 소 살코기와 양고기를 시식가들에게 시식을 해보게 했더니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방이 소고기의 맛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지방을 함께 시식하자 소고기와 양고기 둘을 쉽게 구별했다고 하네요. 지방이 맛과 함께 향을 가진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많은 생선들 있죠. 고등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린내가 심한 이유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안심이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안심은 맛보다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라고 봐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심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등심으로 한번 요리를 해볼 거고요. 스테이크용 고기를 등심으로 준비했는데, 스테이크용 소고기를 고를 땐 적어도 3.8c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두꺼운 스테이크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겉면이 바삭하게 갈색을 띤 크러스트가 형성이 되면서 속은 지나치게 많이 익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를 이 정도 두께로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스테이크의 80% 이상을 성공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기를 처음에 고르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시어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시어링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를 구울 때 이 재료의 표면에 크러스트, 갈색의 껍데기를 형성하여서 맛과 향을 돋워주는 것을 우리가 시어링이라 그럽니다. 화학 용어로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부를게요. 소고기 안에 들어있는 당이나 단백질, 아미노산이 열의 가열 시에 탄소와 수소, 산소 혼합물에 질소와 황원자를 보태서 새로운 맛과 향을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러는데, 이 마이야르 반응은 120도 이상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당이 가열되며 폭발적인 화학적 창조를 촉발하는 카라멜화가 있는데, 이 카라멜화는 165도씨 이상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고기가 가진 여러 풍미를 한꺼번에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이야르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당의 풍미도 이끌어낼 수 있는 165도 이상에서 조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시어링을 하는 이유로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겉면을 크러스트화를 시켜줌으로써 육즙을 가둬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은 1850년대 독일의 화학자 리비라는 사람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 고기를 구울 때 단백질의 알부민이 겉면에서 속으로 돋으면서 크러스트를 형성해서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므로 육즙 또한 밖으로 스며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문 요리사들이 다 수용을 하고 요리책을 기술하는 필자들도 인용을 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이 1930년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단백질을 열로 찢었을 경우에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실험을 해봤는데, 고기를 굽게 될 때 치익 하는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소리는 수분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나는 소리라는 거죠. 겉면의 크러스트화가 진행이 되어도 방수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고온에 오랫동안
고기를 노출하게 되면은 육즙을 더 빨리 잃게 됨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즙이라고 하는 이 수분이죠. 사실 단백질 분자가 분자 사이에 머금고 있는 수분을 의미를 합니다. 단백질은 열에 상당히 약하죠. 열에 의해서 심하게 수축이 되는데 머리카락 옛날에 라이터로 한번 지져본 경험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머리카락을 불에 태우게 되면은 금방 막 꼬불꼬불해집니다. 심하게 수축이 되는 모습에서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고온에서 이 단백질 덩어리인 고기를 오래 노출하게 되면은 단백질 근육을 심하게 수축시켜서 단백질 분자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그 수분을 짜내게 되기 때문에 고온에 오래 노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즙을 살리는 건 시어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고온에 덜 노출되게 하는 것이 육즙을 살리는 길이다. 근데 시어링은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마이야르 반응, 새로운 풍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겉은 바삭하게 구워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온에서 이제 온도를 낮춰서 저온에서 이제 속을 익혀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 조리법들을 사용을 하죠. 식용유를 끼얹는다든가, 먼저 저온에서 오븐에 익히고 난 다음에 시어링을 해준다든가, 수비드로 익히고 난 다음에, 수비드라는 게 물에 익히는 겁니다. 천천히 익히고 난 다음에 시어링을 진행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어링을 한다라는 것은 고기 육즙의 손실을 방지한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고기의 새로운 풍미를 이끌어낸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먼저 숙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소금이 만났을 때 감칠맛이 폭발하게 되는 감칠맛 상승 작용이 있습니다. 고기를 더욱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줘야 되는 그런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소금을 언제 뿌려야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테이크를 굽기 40분 전에 뿌려두라는 것입니다. 숙성 방법에는 건식 숙성과 습식 숙성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건식은 말 그대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숙성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수분을 머금게 만들어줘서 숙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검색해 본 결과, 건식 숙성의 방식 스테이크 맛을 좋게 만드는데 탁월하겠다라는 결론을 제 스스로는 내렸습니다. 소고기 이 표면에 수분을 바짝 말려 빠르게 시어링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건식 숙성의 방식인데, 고기 표면에 있는 이 수분들이 마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 고기를 그대로 팬에 올리게 되면은 이 겉면에 존재하는 수분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온도로 팬의 온도가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수분의 끓는 점은 100도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존재하는 수분은 열 손실을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표면의 수분을 제거해주는 건식 숙성의 방식을 따를 거고요. 그래서 건식 숙성을 할 때는 겉에 이제 올리브유를 발라서 수분의 유실을 방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생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40분 전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느냐? 삼투압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투압을 통해 소금을 뿌리고 나서 3분에서 4분 사이에 고기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고기 수분이 빠져나와 소금과 섞여서 염지액이 되는 거죠. 염지액이 되었다가 다시 고기 속으로 스며드는 시간이 최소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40분 전에 소금을 뿌려두라는 겁니다. 더 좋은 방식은 소금을 양면에 다 뿌려두고 아무것도 덮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하루 동안 보관하게 되면은 겉에 수분이 바짝 마르게 되는 것을 내게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냉장고 안에서 숙성시키는 방식이 가장 좋겠다는 겁니다. 급하게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고기를 굽기 전에 바로 여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굽는 방식이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소금을 뿌려야지만 일단 감칠맛의 상승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금을 일단 뿌려줘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소금을 뿌리고 기다리게 되면은 3분, 4분 이후부터 수분이 표면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야르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스테이크가 맛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40분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냥 소금을 뿌리고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게 현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스테이크를 구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팬에 굽는 행위는 좋지가 않겠죠. 팬의 온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숙성을 했다면 반드시 상온에 꺼내주고 온도를 상온과 잘 맞춰서 고기를 구워줘야지만 마이야르 반응으로 새로운 풍미가 형성이 된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소금을 뿌리고 40분 동안 숙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많이 뿌려줘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셰프는 한겨울에 뉴욕에 쌓인 눈만큼 뿌려줘도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금반으로 40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바로 스테이크를 굽는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